안녕하세요. 저희는 홍익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장윤서, 유사현, 차부경입니다. 최근 6월 19일 이태원로에서 개최된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걸기 대회에 약사회원 1000여 명이 참여한 사실을 아시나요? 정부는 규제 심의를 거쳐 의약품 화상 판매기 시범 사업을 승인하고 올 하반기 석 달간 서울 시내 약국 10곳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 화상 판매기란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 약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소비자들이 자판기처럼 약을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담당 약사가 나오고 스피커를 통해 자신의 증상을 약사가 상담한 뒤 의약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상담 약사는 소비자가 맞는 약을 제대로 가져가는지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약품으로는 일반 의약품 11개 종류로 해열 진통제, 파스 등이 있습니다. 반면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학 단체들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전면 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의약품 자판기 도입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저희는 첫 번째, 찬성과 반대 의견 제시, 두 번째, 각 의견들을 절충한, 세 번째, AI 시대의 약사의 역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약품 자판기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는 특정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심야 시간 의약품 구입 편의성 전제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탕 말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2만 7천여 개 편의점을 통해 안전상대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정부가 또다시 원격 화상 투약기 도입에 나선 배경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 자판기 도입은 신청 기업 중심의 영리화 사업 추진과 지역 약국 시스템 붕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국민 안전과 건강 관련한 정책을 단순한 산업 논리로 접근하는 것에는 큰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국민건강권 본위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사법 위반입니다. 약 자판기 도입은 안전한 의약품 투여라는 국가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의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자판기 도입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약사의 대면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도 이 조항을 들어 의약품 투약기 판매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현행 약사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약 자판기 상담 약사의 법적 지위와 적법성 문제, 약 자판기 판매 의약품의 품목과 가격 결정 문제 등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또 다른 약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무척 높습니다. 이는 지역 약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므로 절대로 실시돼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자판기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려면 담당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 대면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환자의 말을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므로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작 과정에서의 오투약 가능성이 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약물 오남용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약물 오남용 국가의 이름을 물린 바 있으며 2016년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1.6배 많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약 자판기 도입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안전성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이 검증된 일반 의약품의 판매는 문제가 없으며 의약품 약국의 판매는 이미 세계적 추세라는 것입니다. 전문 의약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은 보통 소화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등의 구급용 의약품, 포비도넥, 요오 드링크, 암모니아스 등의 외용제를 포함합니다. 굳이 의사 처방이 없어도 되는 일반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소비자의 자가치료를 허용하는 범위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 약국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약 800여 개 제품군에 10만 개의 품목의 일반 의약품을 약국,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복약지도 없이 지명 구매식으로 판매되기에 오히려 복약지도를 상세히 하는 원격 화상 투약기에서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구매 편의성입니다.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필요한 장소에서 비상약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주말이나 외지에서 약을 사는 것이 불편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료 소비자의 편익 측면에서 의약품 자판기는 진료비 감소, 교통비용 감소, 시간비용 감소, 소비자 불편 감소 등으로 국민 복지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사의 진료행위 금지입니다. 대한약사회 측에서는 대면 투약 원칙이 위배된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만으로는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사법상 의약분업 이후에는 약사의 진료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적 판단을 위해 얼굴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행위는 진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네 번째는 오남용은 교육 홍보로 충분히 보완 가능한 것입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 판매기 의약품 판매 시 약사의 복약지도, 즉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자판기 또는 약품에 자세하게 제공하는 것을 강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한 절충안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의약품 자판기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기나긴 논쟁보다는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 개발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자동 판매기 판매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자동 판매기 판매 관련 광고 규제, 자판기 판매 장소의 조건, 자판기 사용 적합성에 대한 지침 등의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담아 자판기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정책적 노력으로는 자동 판매기에서 약품 판매 시 약품 포장단위 제한, 복약 설명서 제공 방법에 대한 지침, 의약품 유통기한 표기, 구입 연령 제한 방법 개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포장의 정보가 전달되게 하는 등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와 범위를 상세히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약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없어질 직업 중 하나라고 늘 손꼽혀왔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자판기가 등장한 이 시점에 AI 시대의 약사와 약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중 방안 첫 번째는 AI가 할 수 있는 일은 AI에게, 약사는 소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 약국에서 행해지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 수행이나 데이터 분석, 환자와의 만남 없이 조제실에서 약만 조제하는 약사의 역할은 충분히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화가 될수록 인간만이 가지는 감성지능이나 소통, 공감, 판단력 등은 더욱 필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처방전에 따른 약물 조제와 같은 일은 AI 등 기계에 맡기고, 불만족 고객 응대 등 복잡한 상담 처리와 복약 지도 등 환자들과의 소통에 약사들이 초점을 맞춤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약사 직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AI 시대에 맞추어 약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약사는 더욱 전문적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고, 고객에게도 더욱 편의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약국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방안 두 번째는 디지털을 적극 활용하여 소통하는 스마트 약국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고객과의 연결과 소통을 위해 디지털을 이용한 스마트 약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 스마트 약국 플랫폼 내손안의 약국은 고객이 정해진 약 복용 시 알람에 맞춰 복용을 완료하면 건강도 챙기고 코인을 지급받는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코인을 통해 환자는 약국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 QR코드가 인쇄한 약박스, 각종 홍보물 제공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약사 비서 파미는 280만 건 이상의 약 상담 정보를 학습시켜 고객의 질문에 답변해주는 서비스로 약사를 대신해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고객의 궁금증을 언제 어디서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미가 답을 할 수 없거나 약사의 판단이 필요한 질문이라면 약사 연결 기능을 통해서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직접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을 활용한 스마트 약국을 개설하면 약사 직능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의미를 뛰어넘어 약사 역할을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질의 상향 평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사의 역량 강화입니다. 그
그중 방안 첫 번째로 전문 약사 제도의 확립이 있습니다. 전문 약사는 치료 성과 및 환자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전문 분야에 통달하고 약물요법에 관해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 약사를 의미합니다. 전문 약사는 종양약류 전문 약사, 심혈관계 질환 약류 전문 약사, 영양약류 전문 약사, 중환자 약류 전문 약사, 장기이식 약류 전문 약사, 뇌분비 질환 약류 전문 약사의 6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문 약사의 자격 인정 조건은 원칙적으로는 본회에서 주관하는 전문 약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선진 외국에서 이미 전문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공통 과목과 전공 이론 과목에 대한 최소 시간을 규정하여 전문 약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고 보증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의 유형에 따른 투여와 복약 지도에 대해 더욱 전문성을 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의 유형에 따른 투여와 복약 지도에 대해 더욱 전문성을 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전문 약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의 상호협조와 체계적인 노력들이 함께 모아져야 합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단골 약국 지정제입니다. 단골 약국이란 복약지도 단일화 및 집약화, 24시간 대응체제 확립, 의료기관과의 연대 강화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 포괄 관리 시스템 안에서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한 단골 약사가 상주하는 약국을 말합니다. 단골 약사는 3년 이상의 실적과 해당 약국 6개월 이상 근무, 약사 기능 인정기관의 연수 등 일정 자격을 충족해야만 행정기관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골 약사는 비단골 약사와 달리 수치의와 연계하여 교육시간 외에도 24시간 동안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비용을 보상받습니다. 이렇게 단골 약국 지정제가 도입된다면 지역사회와 약사를 연결하여 약사와 환자 사이의 밀접성을 높이고 약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